밤마다 잠에서 깨어나는 이유, 혹시 정말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밤이 찾아오는 것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죠? 당신은 혹시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뒤척이고 겨우 침대로 돌아와도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좀처럼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은 마치 한낮처럼 맑아져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고 그렇게 밤을 보내고 나면 아침에는 겨우 몇 시간씩 듬성듬성 이어진 잠 때문에 온몸이 무겁고 머리까지 욱신거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곤 하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밤에 몇 번 깨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밤중에 깨는 자간요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이 때문이라기보다 당신의 몸이 조용히 보내는 도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약 없이도 숙면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저녁 식사에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건 나이 탓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제게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박영수 씨, 75세로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애써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피곤이 역력했습니다. 그분은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병보다도 밤이 무섭습니다. 눈만 감으면 또 일어나야 하니까요. 제가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혈압도 정상이었고 심장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혈액 검사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주무시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나요? 그분은 아니요. 한 컵 정도만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저녁은 보통 뭐 드세요? 박영수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자흙 깬 거, 미역국, 과일 조금이요. 가끔 과자도 조금 먹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바로 원인이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음식들이지만 그 조합이 밤새도록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국물 속에 숨어있는 소금, 그리고 과자에 든 당분이 신장과 방광을 밤에도 쉴 수 없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박영수 씨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수 씨,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저녁 식사가 신장을 밤새 계속 일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밤은 우리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정작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죠? 선생님, 수면제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은 필요 없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줄 압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영수 씨의 저녁 식단을 바꾸도록 지도했습니다. 무작정 먹던 식사 대신 신경을 안정시키고 방광 자극을 줄여주는 음식들로 말이죠. 제가 야간요 환자들에게 꼭 권하는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 단호박, 그리고 호두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몸이 밤에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기특한 음식들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무리를 덜어주며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 깊은 잠을 유도하죠. 10일쯤 지났을 때 박영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단 한 번만 깼어요. 그리고 바로 다시 잠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정말 가볍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약이 아닌 생활의 작은 변화로 얻어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늘 처방전이 아닌 몸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당신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긴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고구마, 단호박, 호두 이 세 가지 음식이 어떻게 제 환자들의 숙면을 되찾게 했는지, 그리고 왜 약보다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내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건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고 약도 필요 없으며 부작용도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바꾸라고 조언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A. 고구마나 단호박만 먹어도 잠이 잘 온다고요. 선생님, 저는 늘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몸에게 지제 쉴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랍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잠은 단순히 뇌의 작용만이 아닙니다. 혈당, 자율신경계, 그리고 신장의 배설 기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분비되어 조절하려 하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신경계를 자극해 몸이 깨어있게 만듭니다. 쉬어야 할 신장은 밤새도록 체액 균형을 맞추고 노폐물을 배출하느라 계속 일하게 되죠. 결국 당신의 몸은 진짜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찐 고구마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음식 같지만 놀라운 섬세함을 가진 식품이죠. 고구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말은 곧 심장과 신장이 밤에 과하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다리 부종을 줄여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붓는 현상을 완화해줍니다. 어느 날 오후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선자 씨, 70세의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피곤함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꼭 새벽 2시에 깨요.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이 안 와요. 수면제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녁에는 보통 어떤 걸 드시나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밥, 김치, 과일 조금이요. 가끔 배고파서 떡도 조금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밥 대신 고구마 반 개를 쪄서 드세요. 저녁 7시 이전에 드시고 그 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사흘 뒤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어젯밤엔 5시간을 통으로 잤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밤에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았나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아침에 배가 편하고 몸이 따뜻하고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게 바로 몸이 진짜로 쉰다는 것의 힘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위장이 과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 즉 휴식과 수면을 담당하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방광도 조용해져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 깨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숙면을 돕는 건 고구마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식품인 단호박 역시 잠의 친구라고 부를 만큼 훌륭한 음식입니다. 단호박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의 전구 물질로 우리 몸의 수면 각성 리듬을 조절해줍니다. 저녁 식사 전 약 30분쯤 단호박 반 공기 정도만 쪄서 드셔도 몸은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아연도 풍부해서 요로 점막을 회복시키고 방광의 자극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죠. 저는 최명호 씨, 78세의 어르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전직 음악 교사였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이 두려워요. 자면 곧 깨요. 그럴 때면 머리가 하얘지고 예전 노랫말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호박을 부드럽게 쪄서 으깨고 저녁 식사 30분 전쯤 반 공기 정도 드세요. 일주일 뒤 그는 활짝 웃으며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이젠 시계 초침 소리가 새벽까지 들려요. 마치 다시 교단에 선 기분이에요. 머리도 맑고 마음도 편합니다. 단호박 덕분에 숙면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그의 발 부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건 신장이 제대로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 식품, 바로 호두입니다. 이건 깊은 잠의 삼각형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죠. 호두는 다른 견과류와 달리 오메가3 지방산과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류를 개선하고 신장 주변의 미세 염증을 줄여주며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를 돕습니다. 단 3알 정도를 밤 8시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질까 걱정하지만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지 않고 잘 씹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27% 더 좋았다고 합니다. 제 환자 김정아 씨, 70세의 어르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서너 번씩 깨웠어요. 그런데 저녁을 고구마로 바꾸고 호두를 몇 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침까지 푹 자요. 그분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코를 곤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자는 건 처음이라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고구마, 단호박, 호두 이 세 가지 음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본 가장 강력한 자연의 수면제입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먹으면 몸은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쉴 시간이야. 그 순간 신장과 방광, 그리고 신경계는 비로소 회복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당신은 더 이상 밤마다 깨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는 이 세 가지 음식을 활용한 5단계 저녁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제 환자들의 80% 이상이 따라했고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처럼 숙면했어요. 만약 당신도 몸이 진짜로 쉴 수 있길 원한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때로는 변화가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단 한 끼의 올바른 저녁에서 시작되니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저녁 루틴 5단계, 즉 밤의 회복 주기를 실천하도록 지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생님, 고작 몇 가지 작은 습관으로 정말 숙면할 수 있다고 말인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체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올바른 신호만 보내면 몸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압니다. 저는 이 5단계를 휴식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루가 끝났고 이제 회복할 시간이라는 걸 몸이 인식하도록 돕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이죠.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저녁을 일찍 그리고 가볍게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노년층일수록 늦은 저녁을 드십니다. 대부분 8시나 9시쯤 식사하죠. 늦게 먹어야 배가 든든해서 잠이 잘 와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늦은 저녁은 위가 밤새 일하게 만들고 소화가 끝나지 않으면 신장도 쉴 수 없습니다. 신장은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느라 계속 깨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은 7시 30분 이전에 끝내세요. 그리고 배부르게가 아니라 가볍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단호박죽 한 그릇, 찐 고구마 반 개, 호두 몇 알을 꼭꼭 씹어 먹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이 단순하고 따뜻해질 때 몸은 바로 변화를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저녁을 1시간만 일찍 먹었는데도 배가 훨씬 편하고 잠이 깊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화가 일찍 끝나면 에너지가 회복과 해독 과정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더 이상 염분과 당을 처리하느라 과로하지 않아도 되고 방광 역시 한밤중에 갑작스레 자극받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을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제 환자 10명 중 9명이 바로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화장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오히려 저녁이나 밤에 몰아서 마시죠. 그 결과 몸속에 물이 아직 다 걸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장은 밤새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셔야 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의 약 80%는 오전과 점심 사이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정말 목이 마를 때만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입이 마를 땐 찬물을 들이키기보다 얇게 썬 과일 한 조각이나 따뜻한 단호박 조각으로 입안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방광이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밤에 깨지 않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효과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바로 잠들기 전 2번 화장실 가기입니다. 첫 번째는 잠자기 20분 전, 두 번째는 침대 눕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을 완전히 비워 남아있는 소량의 소변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 하나로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방광에 몇 밀리리터만 남아있어도 뇌는 가득 찼다고 인식해 깨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호흡으로 신경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호흡은 몸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 6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2. 2초간 멈춥니다. 3. 입으로 8초간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모든 긴장이 숨결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닙니다. 신경계에 이제 그만, 괜찮아, 쉴 시간이야 라는 생물학적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며칠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누워서 숨만 고르면 몸이 스르륵 느려지고 심장이 고르게 뛰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5번째 단계, 마지막이자 핵심은 바로 숙면식품, 고구마, 단호박, 그리고 호두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가며 드세요. 월요일, 고구마. 화요일, 단호박. 수요일, 호두 몇 알,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하며 그 후에는 어떤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나 단호박은 따뜻할 때, 호두는 크림처럼 부드럽게 씹을 때까지 천천히 드세요. 몸은 따뜻함, 부드러움, 가벼움에서 이완 반응을 느낍니다. 반대로 차가움, 무거움, 포만감은 각성을 유발하죠. 저는 15년 동안 야간요로 고생하던 윤미자 씨, 69세의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을 강제로 재울 수는 없지만 잠이 찾아올 길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5단계를 11연속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아침,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처음으로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어요. 마치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에게 정확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몸은 완전한 잠으로 그에 답했죠. 이 5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점차 자연스러운 회복 리듬을 되찾습니다. 밤이 되면 신경계는 스스로 이완 모드로 들어가고 심장은 오늘은 쉴 수 있겠구나 하고 방광은 이젠 경보를 울리지 않아도 되라고 인식합니다. 몇 주만 지나면 생체 리듬이 스스로 조정되어 약 없이도 부드럽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음식도 기술도 아닙니다. 꾸준함, 바로 그것입니다. 몸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일정한 리듬을 원할 뿐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신호를 반복하면 몸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익숙한 멜로디처럼 처음 몇 소절만 들어도 나머지를 따라 부르게 되는 것처럼요. 이제 다음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5단계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해 마침내 이제는 해가 떠야만 깹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죠. 당신도 아침을 가볍게 맞이하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그곳이 바로 모든 변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제가 처음 박영수 씨를 만난 지 3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그분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그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맑고 가볍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유호진 선생님, 이제 저는 해가 떠야 눈을 뜹니다. 자명종 소리도 한밤중 방광의 신호도 이젠 없습니다. 드디어 젊을 때의 잠을 되찾았어요. 저는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그저 작은 변화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 당기고 양을 줄이고 음식 종류를 바꾼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엔 속이 편해졌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8주가 되자 몸이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잠자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았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밤이 두려웠어요. 잠이 망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밤이 기다려져요. 몸이 진짜로 쉴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제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그게 약 덕분일까요? 아니면 몸 스스로의 힘일까요?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젠 수면제 같은 건 전혀 안 먹어요. 지금은 그저 고구마 반 개, 호두 몇 알, 그리고 깊은 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의학의 진짜 기적은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돕는 일이라는 거요. 몸은 언제나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박영수 씨와 비슷한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누군가는 스트레스로, 누군가는 신장 질환으로, 또 누군가는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늦게 먹고, 몸이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저녁 루틴 5단계를 알려주었고, 고구마, 단호박, 호두 이 3가지 부드러운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의 환자들이 단 3주 만에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약도, 돈도, 부작용도 없이 단지 제때의 저녁과 몸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만으로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정확히 시간 맞춰서 정해진 양대로 먹어야 하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70%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30%는 몸이 알아서 완성해줍니다. 오늘 바로 실천이 어렵다면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깊은 숨을 잊었다면 내일 밤엔 꼭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신경과 신장을 치유하는 진짜 약은 규칙성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먹고 몸이 원래 가진 리듬대로 잠들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무거움이 사라지고 눈의 붓기가 줄어들며 피부가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이젠 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어떤 환자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평화로운 잠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찐 고구마 반 개, 따뜻한 단호박 한 그릇, 호두 몇 알의 단순한 것들이 사실은 잃어버렸던 삶의 한 조각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닙니다. 저는 80세, 90세가 넘어도 다시 숙면을 되찾고 아침마다 맑은 눈과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몸을 믿고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음식의 소금을 줄이고 밥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거나 단지 평소보다 1시간만 일찍 식사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잠시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몸아,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그렇게 하면 내일 아침 당신은 분명 달라진 자신을 느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하며 몸이 미소 짓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도 지금 다시 잠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삶을 바꿀 수 있는 의학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깊고 평온한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몸이 미소 지으며 깨어나길.